젊은 정치인으로 DJ의 사랑을 받고 촉망을 받았던 장성민 전 의원이 헌재를 향해서 내용은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격한 어조로 쓴소리 비판을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에 헌법재판소 폐지하라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죠. 최근 문영배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본원적 가치 실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의 본원적 가치 실현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의 말은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재판관들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자들이라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뼈를 때리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내용이 깊은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무엇이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게 재촉하고 있는가? 혹시 전과사범 이재명의 2심 선거법 유죄 판결 이전에 대통령 탄핵 판결을 마무리 지어야 할 전과사범 이재명을 대선에 출마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장성민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엉뚱한 법 해석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 적용 공작소인가? 헌법 이외에 헌법재판관이 있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또 장성민 전 의원은 우리 법 연구회는 사법계의 주사파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헌재는 주사파에 점령당했으며 자유민주주의가 주사파들에게 재판받는 사법 내란이 시작되고 있다. 장성민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가 법 해석과 재판을 자의적이고 독법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권에 부딪힐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에 헌법재판소 폐지론이 강하게 등장을 하면서 이를 대법원에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뼈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여론의 비난의 대상이 됐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요? 장성민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권성동도 줄기차게 헌재의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의 얘기도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관 재판관 임의대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은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문형배가 이 헌법재판소를 자기 멋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문영배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지요. 그런데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하게 권성동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잘못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뿐만이 아니죠. 많은 법조인들조차도 지금 헌재가 일방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도대체 귀를 닫고 완전 무시하고 있으니 장성민의 주장대로 이참에 헌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저항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헌재가 또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박근혜 때도 그랬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무식하고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인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도 잘못된 탄핵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불만들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탄핵을 재판을 그대로 8년 전에 탄핵 그 재판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문형배가 얘기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요? 한 번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면서 내리 그 재판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한마디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 식의 재판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재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도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 최소한 이념에 관해서는 좌빨들이 헌재에서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은 듣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왜 좌빨들이 공식적으로 3명이다, 4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 재판을 하면서 이념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헌재는 헌법에 따르는 형사소송법,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자기들은 검찰에서의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뿐 헌법재판소에서 증언 번복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재명이 뻔뻔하게 자기 재판에서만 방어권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억지 주장처럼 증거인의 방어권 보장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판하는 곳 아닙니까?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이것을 헌재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지요? 이런 공평하지 못한 재판관을 어떻게 법법을 읽은 공평한 재판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조태영 국정원장을 출석시켜서 뜨겁게 논쟁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태영이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홍장원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영배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이제 모레면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 촉구를 바라는 국민 집회가 광주에서도 열립니다. 광주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게 되어 있는 그 집회에 쓰레기장에서 하라고 하는 박균택의 그러한 정말 쓰레기 발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마디로 정신 나갔고 미친 자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동양의 사람들, 광주 시민들을 쓰레기장으로 모이게 하자.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불온한 단체의 사람들로 여긴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 꽃이 필지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태영 국정원장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홍장원이 너무나도 거짓 증언을 했는데 만약에 문영배 권한대행의 논리대로 헌재에서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로 변론 기일을 정해서 증인들을 출석시킵니까?
하나의 요식 행위를 하기 위한 결론은 나 있는데 요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변론 기일을 잡았던 것입니까? 헌재의 재판관들은 일반 형사 재판과 헌재의 재판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 헌재 재판 규정에도 형사 재판 부분을 인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항 자체를 무시하면서 무슨 법 논리를 따지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세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증인들의 증언은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믿는다. 헌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문영배가 직접 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헌재는 이것을 진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증언 번복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공산당도 이런 재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재판을 보고 우리가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영배의 권한 대행은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퇴임했던 윤준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 그리고 현 춘천지검장인 이영림의 지적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 법원이 이렇게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자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헌재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한 일정을 오늘로 모두 마쳤는데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오늘 마지막 변론을 잡으면서 하도 언론이라든가 여론 법조계에서조차 졸속이다 독재적 발상에 따르는 무법 헌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인심을 썼죠. 그래, 우리 헌재가 그렇게 독선적이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한 번도 그러면은 변론 기일을 줄게 인심 쓰듯이 이런 가정을 떨면서 성난 민심을 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에 변론 기일을 잡아놨는데 어느 증인이 나오는지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변론 기일을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8일 왜 평일날에는 10시부터 시작하던 그 변론 기일을 오후 2시에 잡습니까? 하나의 요식 행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말한 국민혁명, 이 국민혁명을 인용한 전한길 씨가 던지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인용한다고 한다면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 대열에 앞장서겠다. 이 울부짐이 전한길 씨 혼자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다수의 말 없는 사람들의 침묵하는 사람들의 거센 비판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재가 정규적인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치긴 했습니다마는 과연 저들이 이성이 있고 올바른 판사라면은 어떠한 이념을 떠나서 법리 논쟁만 가지고 따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